어느덧 2부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부진한 홍보에도 많은 학우분들께서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은지 친구, 화려한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감이 어떤가요? 사실 저는 아직도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라디오를 듣기 위해 모여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사연을 듣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는 게 생각보다 훨씬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맞습니다. 이 자리가 뜻깊게 느껴지는 것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은지 친구와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사실이니까요. 자, 그럼 기세를 몰아 사연과 시 소개를 계속해 볼까요? 은지 친구, 이번 사연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어디 보자. 아, 이 사연. 라디오를 기획한 모두를 울린 사연이죠. 지원 친구, 알아보시겠어요? 어디. 아, 물론이죠. 누구의 마음으로도 깊게 파고들 법한 사연이니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되간절 어떤 사연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요? 은지 친구 어때요? 제가 뭐를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의 추억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연인이 될 수도, 또는 동료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번에 소개할 사연은 그중 친구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이제는 다시 이어지기 힘든 인연을 회상하며 각자 마음속에 간직한 친구와의 오랜 추억을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지연 친구, 사연을 읽어주세요. 그때 그 시절 추억 어딘가에 있는 친구에게 지나간 것에 미련은 두지 않는 나에게 너는 가끔 부색 떠오르는 존재야. 특히 여름 연세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그 시절이 가끔 떠올라. 자주 그립던 네가 내가 커가면 커갈수록 기억에서 흐릿해지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추억은 추억 속에 남기주라고 스스로 위로해. 너의 시간은 멈춰있고 나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지만 언젠가 16, 그때의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나를 다시 반겨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너에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어. 친구 사귀는 걸 힘들어하던 나에게 먼저 다가와줘서 고마워. 그때 그 시절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용기 내서 내가 먼저 말 걸어볼게. 나중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보자. 친구에게 제 마음을 전달해줄 수 있는 시를 추천해주세요. 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은지 친구, 혹시 울어요? 아니요, 안 옵니다. 그냥 사연을 들으니까 눈가에 습기가 조금. 아니, 누가 라디오 부스 안에서 마늘을 빻고 있나요? 차오르는 슬픔을 굳이 숨기지 않아도 돼요. 누가 들어도 뭉클한 사연인 나머지 글자를 읽는 저도 울컥하는 마음을 참느라 혼이 났다고요. 자, 그래서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는 어떤 시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있잖아요, 지원 친구. 혹시 오랜 친구와 떨어져 본 적이 있나요? 그럼요. 동네 친구부터 시작해서 학원 친구들, 당장 학년이 바뀔 때만 해도 그렇고, 우리는 살면서 작든 크든 다양한 종류의 이별을 경험하니까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중 사무치게 그리운 인연과의 추억이 저를 울적하게 할 때마다 저는 의식적으로 보고 싶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는데, 지원 친구도 그런가요? 아, 어떤 맥락인지 알아요. 뭐랄까, 누굴 보고 싶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없을 것 같아서 차마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느낌이죠. 정확해요. 지원 친구의 말 맞다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에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 당장의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것은 사연자님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그 마음이 마냥 못됐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옛 인연을 건강하게 마주보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히 아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면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 단단하고 성숙해질 사연자님께서 언젠가 소중한 친구와의 추억을 마냥 즐겁게만 회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읽어드립니다. 윤동주의 편지. 편지 윤동주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을 지났노라고만 쓰자. 긴 사연을 줄줄이 이어 진정 못 잊는다는 말을 말고 어쩌다 생각이 났었노라고만 쓰자.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을 지났노라고만 쓰자. 긴 잠 못 이루는 밤이면 행여 울었다는 말을 말고 가다가 그리울 때도 있었노라고만 쓰자. 감동적이고 잔잔한 시 감사합니다. 지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제가 참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들으며 저 역시 딱딱하게 응어려진 마음이 자연스레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맞습니다. 모쪼록 사연자님의 마음이 이 시로 인하여 자그마한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빠르게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기도 하네요. 어느덧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은지 친구, 저만 아쉬운 거 아니죠? 예, 아마 아쉽기로는 제가 더 할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서 사연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끝이 있어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는 달을 그리는 밤의 제작팀입니다. 지원 친구, 이번 사연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 사연은 참 흥미로워요.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은 설렘을 동반합니다. 새 친구를 사귀기 전 상호 호감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상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노력은 필수인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막 미지의 친구에게 발해들여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은재 친구, 사연 소개를 부탁해요. 라디오에서 사연 보내는 건 처음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겠지요. 제 사연은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같은 학과 동기로 그간 비대면 강의로 인해 서로 일면식은 물론이고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거라고는 인사성이 밝고 목청이 큰 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2학년 2학기 같은 교양 과목으로 만났을 때 비록 같은 조언은 아니었지만 발표할 때 적극적인 모습과 시원시원한 대답에 마치 처음 보는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의 기분처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별동제에서 만나 같은 팀을 하게 되었을 때 혼자 급발진하며 노래 제목을 맞춰가는 걸 보고 이 친구는 신기한 친구임을 확실하게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참 매웠죠. 상대방 어깨 주무르게 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힘이 장사라는 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과 국수 먹을 때, 그때 연락처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늦게 시작된 만남인데도 전 아직까지 이 친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친구 말로는 자기는 여리고 순수한 마음씨를 가졌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바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아닌가요? 그래도 알아가는 단계이니 순수하고 건강한 친구입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 이 사연이 공개가 된다면 제 행동거지와 말투가 이상하더라도 그게 다 제 성격이니 이 친구가 크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호기심 가득한 시각으로 친구를 들여다보는 사연자님의 발랄한 입동이 돋보이는 사연이었습니다. 은재 친구는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타인에게서 풍기는 새로움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경험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분명히 사연자님께서는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 새로 사귄 친구를 평했지만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관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알쏭달쏭한 매력으로 가득한 친구에게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네, 실제로 사연자님의 사연에서는 친구를 향한 애정이 듬뿍 묻어난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헤아렸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란 앞으로 친구와 우정을 다지며 조금씩 차곡차곡 관찰을 넘어 이해의 영역에 도달할 사연자님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겠죠? 그런 바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이동식의 친구가 된다는 것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 이동식.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꽃병에 꽃을 꽂는 일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나 방의 분위기를 환히 살려놓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듯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런 작은 일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아껴주는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수학처럼 골치가 아프지도 않고 과학처럼 딱딱하지도 않은
가을나 은행잎을 주워 색깔피에 꽂는 아리따운 소녀의 감성 같은 거예요. 언제나 가장 좁은 간격에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새롭고도 신선한 친구를 두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연자님, 아마도 그 친구도 아리따운 소녀의 감성을 가진 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골치 아프지 않은 것이 우정이지요. 사연자님이 소개한 친구하고도 그렇게 우정을 쌓아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친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별을 그리다 마지막 사연만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몬드가 죽으면 무엇일까요?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혹시 알아도 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정답을 말해주세요. 정답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아까 얼핏 들으니까 정답을 외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아하하하, 어라? 80년대 컨셉이라서 웃어야 하는데. 음,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안고 바로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친구는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마지막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의 제보자예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현재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거리는 아니고, 고민거리가 있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사실 제 사연이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겠지만,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얘기를 꺼내자면, 저는 현재 통학을 하고 있는 통학생인데요. 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좀 되는 편이에요. 통학버스를 타면 왕복으로 5시간 정도? 저는 수업이 5일 내내 있다 보니 항상 학교에 가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교까지 오는 길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며 학교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시외버스를 타야 해서 학교 친구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힘들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항상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타파하고자 부모님께 요청해 자취를 좀 시켜달라고 간청해도 부모님은 제 걱정이 많으셔서 항상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제 입장도 있다 보니 조금 속이 상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제 심신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통학을 하루만 하는 것도 힘든데 연속 5일을 하다니. 사연자님, 일단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도 연속 5일을 통학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날마다 통학하면서 저보고 살려줘, 은진아라고 비명을 지르던 날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 지금은 웃으면서 대학생활 잘 하고 있답니다. 언니 친구, 그 친구 제가 아는 그 친구 맞나요? 그 친구 저한테도 지원아 나 살려줘 라며 물었던 게 어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사연자님, 부모님이 사연자님을 엄청 사랑하셔서 옆에 두고 싶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제 친구처럼 열심히 통학하고 웃으면서 학교 생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님을 위한 시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양 기르기 안희연 네가 아는 가장 연약하고 보드라운 것을 생각해봐.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한 마리 작은 양이었다. 너는 그것을 잘 돌봐줄 것을 당부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날 꿈속에서 너를 본 이후로 나는 양과 함께 살아간다. 목이 마르거나 춥진 않을지, 간밤 늑대의 습격을 받은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도 잔뜩 뿔이나 있지도 않은 양 따위 중얼거린다. 턱끝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탈출하던 밤, 너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긴 외출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거나 양말 한 짝이 감쪽같이 없어졌을 때에도 녀석의 목덜미를 끌어다 놓고 장난하지 말라고 또박또박 혼내는 스스로에게 놀란다. 내가 만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누군가는 물고기를 기르고 누군가는 북극곰을 기르고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소리 없이 우는 사람 곁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네, 양기르기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는 사연자님이 양처럼 순해 보여서 떨어져 있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봐 사연자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원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도 온진 친구와 같은 생각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망구의 진리요. 동서고금 어느 인간사를 보더라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사연자님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고되고 힘들 겁니다. 저 또한 통학을 해봐서 아는데, 물론 사연자님만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정말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저만이 아니고 통학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 스스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저는 진짜 통학하는 모든 분들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이 걱정되는 부모님, 통하기 너무 힘든 사연자,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을지 모두가 고민하고 토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사연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연을 읽어드렸는데요. 모두 즐겁게 들으셨는지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다 각자의 목적을 위해 좀 더 나은 희망찬 내일을 위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의 조력자로서 혹은 라이벌로서 공존하며 세상이라는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지요. 결국은 올림픽을 열며 환호한 것도 6월 그 뜨겁고 더운 날의 서울 광장에서 다 함께 모여 조금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지난날의 아픈 과거를 청산한 것도 결국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줄기 안에서 우리의 희노애락이 담긴 잎사귀들은 사연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에게 공감과 공유를 전해주고 있지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잎사귀들이 피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어떤 감정들을 이룩하게 해줄지 정말로 기대가 큰 하루 같습니다. 지원 친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별이 밤하늘에 빛나길 바라며 저희 별을 그리다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